이게 25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강진이라서 네. 1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건물 수십 채가 무너지는 등등 정말 큰 피해가 속출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어머 어머 어머. 우와, 건물이 부서졌다. 어머, 뭐야? 가만히 있다가 그냥 건물이 무너졌어. 어머, 어떡해. 아, 무섭겠다. 어머 학교 얘들아 빨리 애들 나와. 어떡해, 애들 어떡해. 아구다. 어머, 어떡해. 아이고. 아, 이렇게 됐어요? 그냥 건물이 아예 다 무너진 거예요. 아슬한장인데. 지금 원래 지진이 많아서 준비 다 잘 돼 있을 텐데. 와 1000명 이상. 그래도 어메 세상. 이런 아비규환서 공포가 계속되던 때 한 산부인과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 애기들 어떻게? 오전 7시 58분 지진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해. 어머, 흔들린다. 세상에. 아, 어떡해. 간호사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 아기 침대를 다 잡고 있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아이고. 근데 이게 뭐 한편으로는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네, 이 영상이요. 그 대만 타이페이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CCTV인데요. 아이고. 네. 심한 진동 때문에 신생아들이 누운 아기용 침대가 이제 흔들리니까 간호사들이 도망가질 않고 침대를 신생아실 중앙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와. 심지어 다른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도 뛰어와서 12개의 신생아 침대를 막 온몸으로 붙잡고 아기들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강한 진동으로 이 침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와중에도 아기들한테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단단히 버티면서 이 신생아실을 끝까지 지켰고 그 덕분에 아기들도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 세상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당사자 본인들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무의식적으로 사실 도망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안 가고 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어벤져스예요, 진짜. 간호사 어벤져스. 맞아. 이 영상이 또 SNS로 퍼지면서 네. 네티즌들도 한 엄마로서 감동을 받았다. 정말 눈물이 난다. 또 아기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또 모두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아기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등등의 정말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포항에서도 대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CCTV 영상이 공개돼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어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흔들리기 시작했어. 어머, 어떡해. 와 어머니 바로 달려오시네. 세상에. 어머, 딱 모으시는 것 봐. 너무 어머, 일사불란하죠. 저기 잡아, 막 이러고. 아이고야. 와. 자기 목숨보다 아기 목숨만 움직이는 게 정말 엄마들 많죠. 튀었어. 한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애기들 잡고. 바로. 보통 직업 정신이 아니에요. 대단하다. 와, 근데 엄마들이 이 영상 보면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기가 막 태어났으면 진짜 너무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 아기들을 지켜주고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자신의 안전보다 신생아를 더 보호했던 이 포항의 간호조무사 12분은 생명에 대한 헌신, 그 열정에 있는 숭고함을 실천한 공로 덕분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LPM, 그러니까 실무간호사 대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받으실 만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충분히 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이 용기 오롯이 용기 하나로 생명을 지켜낸 이분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자 CCTV만 알고 있는 1분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돼 있죠? 네, 이번에는요. 맨손으로 트럭을 들어 올린 괴력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맨손으로. 뭐라고요? 애기가 이거 못 믿겠어요. 앞에 저희가 아주 숭고한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 이번에 굉장히 숭고한 이야기입니다. 소년. 아니 괴력 소년. 어떻게 트럭을 들어요?
차 밀는 것도 힘들은데 네. 트럭까지 듣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괴력 소년이라고 했죠. 뭐야? 한번 보실까요? 네. 2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늦은 밤에 트럭에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치고 있던 중년 남성 매튜가 있었습니다. 이 매튜는 그냥 익숙한 작업이었어요. 트럭 아래에 몸을 집어넣고 작업을 이어가려던 그때 트럭이 매튜의 몸 위로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어떡해. 그럼 트럭 아래 사람이 깔린 거예요? 네, 그렇죠. 오 마이 갓. 트럭에 깔린 매튜는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는 상태였고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매튜의 상태를 보니까요. 갈비뼈가 골절되고 어깨가 탈골되고 폐에 구멍까지 났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 상태였어요. 심각하군요. 트럭에 깔렸으니까 엄청 심각했을 텐데. 그럼요. 이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고 정말 사고 당시에 너무 충격이 크다 보니까 아예 정신을 잃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트럭에서 빠져나왔는지 병원으로 왔는지 기억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러겠다, 네. 그러겠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설치한 CCTV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나 벌써 소름 돋으려고 그래. 비담에 봐봐. 어떻게? 애가 조그만한 애가 들어오고 있어. 지금 들고 있어요? 뭘 들어? 네, 트럭 아래 깔린 매튜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그 옆에 트럭 아래서 빼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한 소년의 모습이 지금 CCTV에 잡힌 거예요. 근데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소년은 트럭을 정말 들었고요. 네. 트럭 아래서 매튜가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드니까 사람이 빠졌어요.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저 소년이 혼자서 저거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기적이에요? 민 것도 아니고 당긴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들었어요. 슈퍼히어로예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이죠, 거의. 아니 이게 뭐 그런 말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위기 상황에 빠지면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네. 그렇죠. 약간 소년도 그런 상황이었나요?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했던 매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나의 영웅이에요. 아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었어요. 대박. 감동적이네. 네. 사랑이 힘이구나. 살리려고. 맞아요. 바로 소녀는요, 매튜의 15살 아들 달린 윌킨스였습니다. 달린은요, 아빠 매튜가 하는 그 작업을 돕고 있었고 와 진짜 다행이다. 그때 사고가 발생했던 아이고. 거예요. You could see it, and it just dropped right on him, and I was 좀 의젓하게 scared. I mean, 생겼네. I heard him make like noise, like his soul was leaving his body. It was crazy. I was jumping around, asking what to do, and I didn't know what to do, and I just immediately just jumped to the back of the truck. I just ran over and just tried to like as hard as I could, just try to 순간의 그 get enough, 판단력이. get enough to get him out. I was just worried I didn't help. That's all I was really worried about. But now I'm just glad he's okay. That's all that's really going through my mind right now. 대단하다. 진짜 다행이다. 아니 눈앞에서 이 아빠의 사고를 목격하면 대부분 멘붕이 올 것 같기는 한데 이 친구는 당장 트럭을 들어올릴 생각을 했다는 게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달린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 바로 그 들 생각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 드는 힘조차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맞아. 일단 119 신고. 그 911부터 네. 신고할 것 같아요. 왠지 처음부터 그냥 소리 지르게 될 것 같아요. 하나 이렇게 해요.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갈 것 같아요. 주목 받아야 돼요 일단. 달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용감하죠. 그래서 이 달리는 용감한 영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시의회에서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정말 장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장하네요.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엄마들이 다들 위대한데요. 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왜요? 영상 보여주시죠. 이 남자 뭐야? 납치? 여자 아이를. 납치하는 거야. 도둑놈? 납치야? 납치 같은데? 그쵸,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나쁜 놈이야. 마스크까지 썼어. 손으로 잡은 것 같아. 뭐지? 아이고. 어찌로 굴것 같네. 세상에. 무서워 보여. 뭘까?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왜 갑자기 사람을 납치해요? 지난 1월 23일 오전 9시경에 한 여성이 현관문 앞에 들어섭니다. 그때 계단에서 한 남성이 뛰어들어와서 다짜고짜 여성을 막무가내로 끌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죠. 뭐 납치예요? 뭐예요,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자기 집 현관문 앞에서 납치를 당한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니 근데 집 앞에서 저렇게 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집 안에 식구들이 있는 거 아니야? 소리 지르지, 소리 지르. 갑자기. 강아지 어떻게 강아지? 걔도 졸었어요. 나왔다. 어머. 엄마. 처음엔 뭔가 했다가 자기 딸인 거 보니까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야. 저게 딸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게 그 엄마였던 알바레즈였습니다. 엄마 알바레즈가 딸을 구하려고 계단 밑으로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피해자가 따라온 엄마를 향해서 후추 스프레이도 뿌리고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기까지 해서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저게 집이 4층이었거든요. 네. 4층부터 1층까지 엄마랑 그 납치범이 정말 생사를 건 싸움을 계속해야 했는데 그때 한 시민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피의자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땅이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또 엄마는 강하다고 했지만 이게 주먹으로 맞고 또 계단에서 구르고 또 남자도 엄청 크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모녀는 괜찮나요? 우선 모니터 한번 보실래요? 다쳤어. 저게 이제 딸 멍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빠르게 판단을 하고 희생을 해준 덕분에 딸은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거든요. 네. 어머,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엄마 어떡해. 엄마 알바레즈의 몸은요 안와, 뼈 그리고 뭐 안와요? 팔꿈치, 어깨에 아주 심각한 골절을 입었고 세상에. 온몸은 피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알바레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이를 지킨 자부심을 갖고 감은 붕대다. 정말 훈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엄마는 진짜 근데 그 남자가 왜 이렇게 딸을 납치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범인이요 25살 조지라는 남성인데요. 딸이랑 마트에서 같이 일했던 전 직장 동료였다고 해요. 동료가 왜 그래요? 연식범이었네. 네, 근데 조지가 여성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토킹을 해왔던 것 같고요. 세상에. 전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갔죠.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네. 조지의 차에 수면제, 심지어 밧줄이 담긴 가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계획 범죄네. 그렇죠.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다는 거죠. 야, 도라이네 그 사람. 저런 사람들은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맞아요. 네, 정말 열받아요. 체포됐을 때 조지가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진짜 뻔뻔하다. 딸을 구한 이제 영웅 엄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치료비를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43,000달러 이상,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 가까운 모금액이 고마워요. 모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고맙네. 아니 이게 네. 스토커들이 네. 너무 진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맞아. 이번에도 이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요거 가족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모든 엄마는 참 위대하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까는 이제 모성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에 부성애입니다. 위기의 순간 초능력자가 된 또 다른 아버지 히어로가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뉴욕 애들이 있는데 저기 애기들이 전화가 왔나? 너무 귀엽게 얌전히 잘 앉아 있네. 애기들 너무 귀엽다. 놀고 있네요. 건두에. 어머. 유리창이. 뭐예요? 뭐야 이거? 총이에요? 돌이에요? 뭐 주먹으로 깬 거 뭐예요? 총입니다. 무섭다. 뉴욕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머. 총을 쏘면서 매장 안으로 진입하는 세 남성. 순식간에 대리점이 아비규환이 됐는데요. 너무 무서워. 저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대리점 내부 소파에 앉아있던 아이들의 아빠 제퍼슨은요. 몸을 던져서 세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 도망가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막 여기저기 서네요.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애기들 어떻게? 위해서 어머 어떻게 넘어가지고. 나 눈물 날 것 같아. 어떻게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와 야, 이건 위로 소파 위로. 오 마이 갓. 어떻게 주셨네. 그래서 안돼. 와 소파가 다 폭발됐어요. 더 안타까운 거는 저기 이제 제퍼슨이 저 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한 게 아내 생일을 맞아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위해서 찾았는데 저런 사고를 당해서 더 안타까움이 커졌죠. 근데 아이들은 괜찮아요? 거기 아빠도 총 좀 안 맞았어요?
이 온몸으로 총격을 막아낸 아빠 덕분에 아이들은 모두 무사를 했는데요. 네. 아빠는 오른쪽 허벅지에 총을 맞아 어머나. 인근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아야 했죠. 총까지 맞았어. 근데 그 아빠가 허벅지로 안 막아줬으면은 애기한테 갔을 거야. 애기들한테.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퍼슨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걱정 어린 말투로. 내 다리는 괜찮지만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아빠는 또 자기 다리보다 또 애들 걱정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강한 아빠가 있고 강한 부모와 함께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이걸 보면 세상에 엄마 아빠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CCTV만 알고 있는 일본, 다음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번에는요. 미국 워싱턴의 용감한 땡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감한 탱탱? 용감한 땡땡. 탱탱이 되게 워싱턴? 많은데. 아빠, 엄마, 아들, 딸? 엄마 아빠 다 나왔는데? 당숙, 용감한 당숙. 처형으로 갈까요? 처형. 누군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한번 잘 보세요. 오?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아기를 아이를 안고. 가는데요? 그렇죠? 아기가 뛰고 있어요. 아파서. 아닌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또 뭐야? 2명. 2명이 따라가고 있어. 유모차를 한 들고. 남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가고 있고요. 그 뒤를 2명의 어린이가 또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야 대체?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파악이 안 돼요. 아니면은 아이가 아파서 뛰는데 두 번째 애가 놓고 간 무언가를 들고 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카트를 밀고 왔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뭔가 짐을 실었을까? 근데 애가 안고 나왔던 남자는 아빠 아닌 것 같아요. 아빠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애였다면 뒤에 있는 애들을 신경 쓰지. 맞아요. 그렇죠. 내 애가 그렇죠. 있으면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앞만 보고 뛰어가진 않죠. 맞아요. 그러면은 저 모르겠어. 납치범을 쫓아가는 동네 아이들인가? 저렇게 대놓고 납치를 한다고? 자,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약간 빠른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남성은요. 네네. 안고 있는 아이의 아빠도 가족도 아닌 22개월 된 아이를 납치하고 있는 납치범입니다. 진짜 납치범이에요? 이게 뭐야? 얘네들은 뒤에는. 이 남성의 뒤를 따라가는 2명의 어린아이들은요. 납치된 아이의 8살짜리 누나, 10살 형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놀고 있었는데 괴한이 22개월 동생을 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매는 정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납치범을 뒤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도 애긴데. 자기들도 애긴데 위험한데. 자기가 아기를 살려주려고 하네요. 걱정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아이가 납치범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막 질렀대요. 네, 잘했네. 동생이 납치됐어요. 네, 이렇게 잘했어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범인을 같이 쫓았고요. 와. 그래서 납치범은 결국 아이를 그냥 공터에 내버려 두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죠. 다행이다. 그래도. 아니 이게 미수에 그쳤는데 이거 완전히 큰 범죄거든요. 범죄예요. 이거 어떻게 범인 잡혔나요? 3일 후에 이 범인이 잡혔어요. 다 그런데 범인의 정체가 참 놀랍게도 아는 사람? 15살 소년이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가 15살이라고요? 말도 안 돼. 10대 아이가 그 어린아이를 납치했다고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또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범인은 자신을 베이비시터라고 속였대요. 그래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접근을 해서 아이들의 긴장을 좀 늦춘 사이 22개월의 그 아이를 납치해서 달아났던 거죠. 이유가 뭐래요? 조보를 받았어요? 일단 왜 납치를 하려고 했는지 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급 납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고 소년원에 수감이 됐습니다. 좀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 좀 차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얘기를 왜 건드렸을까? 아니 뭐 우리 애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을 보는데 막 화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 끝까지 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